왜 그래 아팠어?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이불 위엔 땀이 조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 누운 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좀 이상해서 그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저 자신도 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마음이 쿵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등을 돌렸고 저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를 2개 겹쳐놓고 등을 돌린 채 남편이 들어올 소리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조심스레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기척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오랜만에 관계를 가졌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프지 않았고 남편도 무척 조심스럽게 다가와 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 이후 계속 우울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이었지요. 남편의 손길도 말투도 따뜻한 눈빛도 다 있었는데 저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엔 괜히 먼저 잠든 척을 했습니다. 남편이 등을 돌린 제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손길이 부담스러웠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허전함이 더 짙어졌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사랑이 아니라 의무 같았다고 말하면 너무 잔인한 걸까요? 제 이름은 최정민입니다. 올해로 76살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지금도 진료실에 앉아 노년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엔 대부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자주 생겨서요. 예전보다 대화가 줄었어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졌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한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처럼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라고요. 관계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 그건 사실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위장된 고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아프지 않은 관계가 회복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다시 흐르도록 돕는 일이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며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닮아가지만 그만큼 서로의 말과 표정을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말을 줄이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확인하려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요, 감정은 확인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멈춥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더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것, 서로가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설렘이 없다는 것. 그 모든 변화가 결국 대화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처럼 손을 잡고, 의무처럼 이불을 덮고, 의무처럼 웃는 얼굴을 지으며 하루를 끝내는 부부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외로움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처럼 남아 몸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 저는 먼저 묻습니다. 요즘 가장 마지막으로 들은 배우자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냅니다. 밥 먹었냐, 오늘 약 먹었냐,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고 조용히 웃습니다.
말이 없었다는 건 감정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있었는데 서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문제는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은 때로 존재하지 않은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잘 잤냐는 말, 그리고 괜찮냐는 말을 꼭 건네보라고요. 마음은 입 밖으로 나와야 따뜻해집니다. 몸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마음은 말을 기다립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부가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보다 마음의 연결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건조증이 해결됐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니니까요. 몸이 회복된 다음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다시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다시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단계를 건너뜁니다. 몸이 편해졌으니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틈을 외면하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자라고 말로 다시 연결되는 감정입니다. 저는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아직 덜 돌아왔다는 신호,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 관계가 다시 깊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면 나중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한 걸음씩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어. 오늘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의무였던 관계는 다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그런 작은 말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짧은 대화를 매일 하나씩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 갈래? 여보, 밥 잘 먹었어? 여보, 잠은 좀 어땠어? 그렇게 아주 작고 평범한 말을 매일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의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말이 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마음은 좀 괜찮아졌어? 나는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솔직히 물어봐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당신이 말 걸어줘서 많이 나아졌어 하고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오랜만에 예전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 여행 갔던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색해하던 장면까지 꺼내며 웃기도 했습니다. 말이 멈춰 있었던 시간만큼 이야기할 것도 많았고 듣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행위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일 때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부부는 결혼한 지 50해가 넘었지만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늘 속상해했고,
남편은 고마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두 분께 각자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웠어.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숨 쉴 수 있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말 잘 못하는 사람. 그런데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어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사랑이 말로 전해지자 마음이 움직였고 두 사람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데우는 힘이 있다고. 노년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로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많은 것을 잃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되찾을 기회도 갖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래된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다만 잊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을 걸고 다시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건네는 일, 그게 부부의 사랑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감싼 허리를 조심스레 풀고 이불을 들고 조용히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 창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너무 익숙해져 말하지 않게 되었다면 오늘만큼은 조용히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이야말로 나이든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의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